네, 레드 17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17번째 시간만 돌아온 게 아니라 저희 마스크를 쓰고 다시 방송하는 것도 돌아왔어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죠. 네. 지금 뭐 변이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고 네. 저는 뭐 방역이나 뭐 의학 전문가가 전혀 아니지만 약간 우리의 좀 인내력이 약간 한계에 직면하면서 그러니까 경각심이라든가 이런 조심성이 조금 약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지금 다시 재확산의 원인 중에 하나 아닌가. 그래서 네. 어쨌든 지금 코로나가 아직 뭐 끝나려면은 지금 언제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서 모든 여러분들이 개인 위생이라든가 이 조심하는 데 있어서 더 철저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좀 조심하고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마스크를 왜 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레드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오늘 주제는 이제 각국의 올림픽 출전 선수 명단이 또 확정이 됐잖아요. 우리가 뭐 온두라스, 뉴질랜드, 뭐 루마니아 이렇게 또 조별리그를 분석을 하기도 했었지만 그게 아마 저희가 레드 8, 9회 정도였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올림픽 명단은 22명이 됐죠. 네. 그러니까 보통 올림픽 하면은 18명인데 역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또 그것을 이제 대응하는 의미에서 지금 22명의 명단이 각국이 확정이 되는데 물론 이제 나라에 따라서는 뭐 21명인 것도 있고 뭐 네. 그렇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약간 18명보다는 조금 더 각국의 어떤 여유를 좀 만들어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명단이 확정됐으니까 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가 분석을 했던 조별리그 상대팀부터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장 강팀이라고 생각했던 루마니아가 있잖아요. 네. 과연 정말 명단이 강팀으로 나오게 됐을까요? 못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루마니아가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약해진 정도가 아마 루마니아 입장에서 보면 감독 눈에서 거의 달기똥 같은 눈물이 뚝뚝 흘러내리지 않을까.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루마니아가 어느 정도로 지금 약화가 됐냐면은 저희가 지난 이제 원투펀치 레드에서 올림픽을 다룰 때 루마니아 세다. 특히 2019년에 그 21세 이하 유럽 대회에서 뭐 잉글랜드, 프랑스 아주 호화 멤버의 팀들과 한 조였고 또 뭐 크로아티아도 한 조였는데 거기서 가장 또 공격 파워를 과시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왔고 결국 궁극적으로 4강에 갔던 팀 아닙니까? 네. 루마니아 세다. 그리고 2021년에 21세 이하 대회에서도 본선 조별리그까지 갔어요. 그리고 본선 조별리그에서 비록 탈락하긴 했지만 이게 세 팀 동률 막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올라간 팀들과 거의 진배 없는 또 실력을 뽐냈다. 그러니까 2019년 4강 멤버, 2021년 본선 조별리그 진출 멤버 이런 멤버들을 조합하고 여기에 이제 오버 에이지 플레이어 이른바 네. 와일드카드 선수가 몇 명이 추가가 되면 루마니아가 오히려 이름값 높은 뭐 스페인이니 프랑스니 뭐 독일이니 이런 나라들보다도 유럽에서 현실적으로 올림픽 팀으로서는 가장 쓸 수도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적어왔어요. 2019년 UEFA 21세 이하 대회 4강 멤버들 가운데 가장 또 우리 팬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이름 이아니스 하지 선수, 네. 데니스 만, 플로리넬 코만, 제오르제 푸시카시, 다리우스 올라우, 알렉산드르 치칼다우, 이오누트 네델체아루, 크리스티안 마네아 그리고 안드레이 라두 골키퍼까지 모두 나오지 않습니다. 네, 2019년에 핵심 멤버들 뭐 이 정도 선수들이 일단 불참. 자, 그럼 2019년 멤버들을 말씀드렸고 2021년 UEFA 21세 이하 대회 본선 조별리그 진출했던 멤버들 가운데에서는 아드리안 페트레 선수, 데니스 치오보타리우 선수, 데니스 하루투 선수, 알렉산드르 마찬, 올림피우 모르찬, 다리우스 올라우, 라즈반 오아이다 그리고 골키퍼로서는 이때 주전이었던 안드레이 블라드 골키퍼까지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2019년 핵심이 이러이러한 선수들이 이제 안 나온다. 2021년 핵심 이러이러한 선수들이 또 안 나온다. 네. 자, 이 선수들을 이제 이렇게 차출하기가 굉장히 루마니아가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라는 심정에서 얼마 전에 2021년 올해 6월에 스페인 마르베야에서 루마니아 올림픽 축구 국가대표팀이 전지훈련 및 2차례의 평가전을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마르베야에 그 당시에 이제 좀 여러 팀들이 모여서 훈련하던 팀들이 있었는데 루마니아도 그곳에 가서 멕시코와도 평가전을 한 판 하고
호주 또 올림픽 대표와도 평가전을 한판 하고 했었는데 요 당시 스페인 마르베야 얼마 전입니다. 6월에 전지훈련 및 평가전에 갔던 멤버들 가운데에서는 미하이 벨리사르 선수, 옥타비안 포페스쿠 선수, 요 옥타비안 포페스쿠 선수가 마르베야 멤버에서는 아주 중요한 윙어였거든요. 네. 그리고 게오르게 침파누, 공격형 미드필더 보던 선수, 그리고 말렌틴 코스타체 선수. 요 선수는 이제 예전에 21세 이하 대회에도 나갔어야 되는 선수인데 그때 이제 부상으로 못 나갔다가 그래도 마르베야 전지훈련에는 참여를 했던 선수인데 말씀드렸던 대로 벨리사르, 포페스쿠, 침파누, 코스타체 선수가 역시 이번 도쿄올림픽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대체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궁금해지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이 라도이 감독이 제가 지난 회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좀 함께 하고 싶었던 와일드카드 후보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24세를 이제 오버하는 선수들 가운데 이제 데려갔으면 좋을 선수, 데려갔으면 루마니아가 더 강화가 될 만한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블라드 키리케슈 선수, 네. 예전에 이제 토트넘에서도 뛰었던 수비수죠. 그리고 라즈반 마린, 중원의 아주 뭐 지휘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선수, 니콜라의 스탄치우, 이 선수는 뭐 루마니아의 대표적인 공격 재능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제가 지난 회차에서 말씀드릴 때 이 연령별 21세 이하를 거치지 않고 바로 A 대표팀으로 직행했던 선수 한 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발렌틴 미할리아 선수, 요 선수, 그리고 크리스티안 가네아 선수까지 이번 올림픽에는 아무도 와일드카드로 나오지 않습니다. 발렌틴 미할리아는 물론 와일드카드 대상은 아닌 선수지만 어쨌든 이 클럽들의 반대의 직면에서 뽑고 싶은 선수를 수십 명을 뽑을 수가 없었던 팀이에요. 거의 못 뽑았다라고 거의 못 뽑았죠. 하는 거죠. 네, 네. 물론 이제 이게 유럽식 축구 문화에서 올림픽이 분명히 뭐 아주 중요성을 크게 갖는 대회가 아니기는 한데 네. 그래도 루마니아 감독에게는 약간 좀 이 동정심이 갈 정도로 이러면은 감독 정말 힘들지 아니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라도이 감독한테는 굉장히 처참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한테는 좋은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건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차치하고 라도이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에이 못해 먹겠다 그러니까. 거의 뭐 그 수준이야. 부러워서 진짜 뭐 이런 그 느낌이고. 수준이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어떤 선수들이 나오느냐? 마르베야 전지훈련에 참여했던 선수들 가운데 11명 정도는 데리고 왔습니다. 11명 정도를 데리고 왔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선수들을 긁어 모으느라고 이 라도이 감독이 정말 고생했던 것 같아요. 이 긁어 모은 선수들 가운데에서는 뭐 현재 폼은 뭐 좋다고는 합니다만 뛰는 리그가 루마니아 2부 리그 이런 데 있는 이제 젊은 선수들까지 다 긁어 네. 모았고 그리고 이 와일드카드 올 선수가 없어서 플로린 슈테판이라는 선수를 데려왔어요. 이제 왼쪽 윙백으로 뛰는 선수인데 이 플로린 슈테판 선수는 사실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2019년 그 4강 갔을 때 멤버 중에 한 명인데 그 이후에 잘 못 나갔어요. 이 선수가. 그 이후에 잘 못 나가서 최근에는 이른바 무적 선수입니다. 가야 될 클럽이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전 클럽에서는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됐고 공백 기간이 좀 있나요? 지금은 어차피 다른 이제 뭐 유로나 코파 아메리카 뛰는 선수들 아니면은 지금은 좀 쉬는 시간이니까 어차피 쉬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현재 데려간 클럽이 아직 없다는 거는 이 선수의 최근 모습이 그렇게 좋지는 매력적이지 않다는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그나마 클럽이 없으니까 그리고 2019년에 그 4강 갈 때 멤버 중에 한 명이니까 아유 그럼 네가 해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유일하게 3명까지 올 수 있는 그 와일드카드에서 그나마 적이 없는 선수 한 명을 뽑고 두 자리는 어차피 또 채우질 못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나오더라도 축구는 모른다. 방심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절대 경시할 수 없고 그러니까 뭐 언제 또 유능한 유망주가 올림픽 이번 대회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르베야 전지훈련에서 뛴 선수들의 그래도 절반 정도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선수들이 좀 더 많이 주축이 돼서 전체적인 선발 라인업을 구성할 테니까 그 선수들끼리는 또 호흡이 어느 정도 잘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축구는 끝까지 또 붙어봐야 한다.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또 나를 보여줄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쩌면 이 남은 선수들끼리만의 어떤 결속력이라든가 정신력은 또 올라갈 여지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이번 멤버들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선수 한 명을 말씀드리자면
프랑스의 디종 소속인 알렉산드루 도브레라는 선수가 있어요. 애칭으로 하면 알렉스 도브레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이 알렉스 도브레 선수는 특히 드리블 돌파 능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측면이라든가 또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뛸 수 있고 뭐 윙어가 기본 위치이기는 합니다만 이 도브레 선수의 돌파 능력에 관해서는 우리 선수들도 좀 분명히 경계는 해야 된다. 네. 루마니아를 상대로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는 부담은 반드시 이 팀을 상대로 이제 승점을 무조건 승리. 따야 되고 가급적이면 3점을 따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좀 약해진 멤버지만 그래도 분석을 잘하고 절대 경시하지 않는 자세로 루마니아를 상대하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처음에 이제 분석을 할 땐 루마니아가 가장 큰 강적이다 조별리그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뉴질랜드를 조심해라 뭐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매니아 분들이 수준이 높아지신 거죠. 아, 그러니까 저 뭐 데뷔할 때 뭐 20년 전 뭐 이런 언저리에 비하면 요즘은 정말 수준이 높아지셔가지고 뉴질랜드가 까다로운 상대가 된 게 맞고 그 매니아들의 그러한 우려를 알고 계시는 정순주 아나운서도 대단히 훌륭한 판단력과 이제 해석력을 보유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일부 매니아 분들이 뉴질랜드가 오히려 까다롭지 않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동의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네.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어떻게 까다로운지? 제가 지난번에 루마니아나 온두라스에 비해서는 뉴질랜드는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제일 넘어간 간략하게 면이 했죠. 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2019년에 그 OFC 이 지역 예선 대회가 있었는데 OFC는 이제 오세아니아죠. 네. 오세아니아 대륙 대회에 나왔던 선수들을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 대회 별로 연구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대회의 상대 팀들 수준이 너무 떨어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제대로 평가가 안 돼요. 뭐 이게 6골 뭐 10골 막 이런 식의 맞아요. 골들이 막 터져 나온 대회니까 평가도 좀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당시 감독과 또 이후에 이번 올림픽에 올 감독이 바뀌었는데 올림픽에 올 데니 헤이 감독은 뭐 라도이 감독도 사실은 그렇습니다만 A 대표팀과의 겸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저 뉴질랜드 A 대표팀 멤버를 한번 봤죠. A 대표팀에 올림픽에 나올 수 있는 해당 연령자가 질비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이러면은 이 헤이 감독 입장에서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굳이 2019년 그 지역 대회 멤버에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현재 연령이 맞는 선수들이 A 대표팀에 자기가 이미 데려와서 다 쓰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상 A 대표팀 위주의 멤버로 A 대표팀을 기반으로 하는 멤버로 나가도 아무 이상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실제로 이번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제가 뉴질랜드 현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기사가 많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에 크리스 우드와 윈스턴 리드를 네. 데려오려는 것이 데니 헤이 감독의 목표다. 목표가 달성이 이뤘죠. 됐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최전방에는 굉장히 다른 팀들이 느끼기에는 아주 거북한 스트라이커를 이제 상대하게 될 거고요. 우리 대표팀도 마찬가지고 뉴질랜드를 상대하는 모든 팀들이 아마 크리스 우드 선수에 대해서는 상당한 좀 불안감을 안고서 뭔가 경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윈스턴 리드 선수는 이제 오느냐 마느냐 이제 크리스 우드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약간 어려움은 있었는데 윈스턴 리드도 궁극적으로는 확정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수비 쪽에서도 상당한 또 노련미와 든든함을 가지고서 이제 뉴질랜드는 경기에 임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또 한 명의 와일드카드를 역시 센터백에다 썼습니다. 또 한 명 와일드카드로 나올 선수가 마이클 복스홀이라는 선수거든요. 근데 이 마이클 복스홀 선수가 또 와일드카드 수비수로 나오게 됨으로써 중앙 수비는 이제 윈스턴 리드와 마이클 복스홀이 되는 거죠. 여기에 강력해졌네요. 네, 제가 지난번에 상당히 재능 있는 선수가 뉴질랜드에 있다. 대표로 말씀드린 선수가 리베라토 카카체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이제 왼쪽 측면 수비로 들어올 것 같고요. 오른쪽 측면 수비에는 아마 칼란 엘리엇 선수 혹은 데인 잉엄 선수가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뉴질랜드는 아예 포메이션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뉴질랜드 포메이션은 뉴질랜드 A 대표팀, 성인 대표팀 포메이션하고 똑같을 같아요. 겁니다. 왜? 감독이 같잖아요. 선수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면은 대표팀에서 쓰는 포메이션을 그냥 올림픽팀에서도 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감독이 이해도도 높고 선수들에 대해서 그리고 선수들도 지금 유기적인 플레이를 많이 해봤을 거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합이 잘 맞는 상태에서 나오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올림픽 해당 연령자들도 있고 와일드 카드도 3명이 있습니다만 이 선수들이 모두 A팀에서 같이
뛰어본 선수들이기 때문에 지금 정순주 아나운서가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호흡이나 조직력은 좋을 거다. 다만 이제 이거는 있어요. 뉴질랜드가 그 뭐 A 대표팀, 올림픽 대표팀 할 것 없이 다른 대륙의 팀들보다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있었잖아요. 네. 다른 대륙의 팀들보다는 참여했던 대회라든가 평가전 이런 숫자가 현저하게 좀 적어요. 그러니까 사실 같은 이제 A 대표 멤버이기는 한데 실전을 뛴 횟수는 근년에 이르러서 뉴질랜드가 다른 팀들보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 선수들은 서로를 너무 잘하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고 와일드카드 3명은 물론이고 상당수 이번에 뽑힌 올림픽 해당 연령대 선수들도 이미 A대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뭐 굉장히 서로를 잘 알겠죠. 여기에 포메이션도 A대표에서 쓰는 포메이션을 그냥 쓸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가 4-3-3 내지는 이제 4-1-4-1 이런 형태를 쓰는데 수비를 말씀을 드리자면 왼쪽부터 리베라토 카카체, 윈스턴 리드, 마이클 복솔 그리고 오른쪽은 엘리엇 선수 혹은 잉엄 선수 둘 중에 하나가 올 것 같고요. 그리고 3미들 가운데 가장 아래쪽에 수비형 미드필더는 조 벨이라는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역삼각형의 위쪽은 약간 이제 공수를 겸하는 약간은 좀 수비 쪽에 치중하는 미드필더로서는 지아니 스탠스니스라는 선수가 있고 공격으로 더 올라가면서 득점에 가세하는 미드필더로는 클레이튼 루이스 선수가 아마 쓰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선에 이제 3명인데 맨 위에는 크리스 우드가 이제 꼭지점에 있을 것이고 양 사이드 선수들은 왼쪽에는 아마 벤 와인 선수나 일라이자 저스트 선수 둘 중에 누가 서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두 선수가 다 폼이 지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쪽은 칼럼 맥고왓 선수. 이렇게 돼서 벤 와인 혹은 일라이자 저스트, 크리스 우드, 칼럼 맥고왓. 이렇게 이제 3 공격진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골키퍼는 역시 올림픽 해당 연령자이면서도 A 대표팀 골키퍼인 마이클 우드 선수. 네, 이렇게 이제 아마 구성이 될 거라서 가장 예상하기 좋은 팀이 오히려 지금 뉴질랜드가 됐는데 그 대신 뭔가 무게감이 좀 다르죠. 확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 팀은 일단 크리스 우드가 서 있다는 거, 뒤쪽에 윈스턴 리드와 마이클 복솔이 또 받친다는 거, 여기에 이 선발 라인업으로만 보면 그냥 A 대표팀에 가까워요. 이 팀은. 뉴질랜드가 A 대표팀과의 어떤 유사성을 따졌을 때는 네. 이번 올림픽 참가한 모든 팀들 가운데 가장 A 대표팀하고 좀 비스무리한 팀이 사실은 뉴질랜드다. 그러니까 경시할 수가 없고 크리스 우드의 위력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올림픽 레벨이라면 그 어떤 팀의 수비진도 아마 좀 거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위원님 솔직하게 말해서 정말 솔직하게 우리 전력하고 뉴질랜드하고 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라고 보실 수 있을까요? 우리 올림픽 대표팀도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꽤 호화 멤버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도 근소하게라도 우리가 앞선다. 앞서지만 방심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차이는 상당히 좁혀져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다. 방심할 수 없고 뉴질랜드가 뭔가 우리가 있는 조의 어떤 향배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팀이 된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 알겠습니다. 루마니아, 뉴질랜드를 분석을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올림픽에서 항상 우리를 좀 괴롭혔던 온두라스는 어떤 멤버로 또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온두라스가 사실상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멤버들 있잖아요. 네. 가장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온두라스는 올해 3월에 사실은 그 미국, 멕시코 등과 더불어서 이제 올림픽 티켓을 겨뤘던 팀 아닙니까? 온두라스는 사실 뭐 3월 달에 경기를 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변화폭이 적은 게 당연하죠. 그렇죠. 그 3월 달에 연장선상에 계속 있는 게 맞고 그래서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와일드 카드가 좀 추가되고 한 것 이외에는 변화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명과 암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온두라스 입장에서의 명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수비에 있어서의 정말 리더, 에이스, 핵심 선수가 하나 큰 부상으로 수술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데닐 말도나도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그 3월에 있었던 그 지역 예선에서 결승전 멕시코전에서 이제 부상을 발목에 크게 당하면서 수술대 위에 올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 선수가 못 돌아오면 아마 와일드 카드를 수비수에 하나 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온두라스 입장에서는 굉장한 온두라스와 팔레로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한 희소식이 들려온 거고요. 말도나도 선수를 이제 데려갈 수가 있게 됐어요. 만약에 또 말도나도 선수가 이제 폼이
실제로 뛰어 보니까 좀 별로라는 생각이 든다면 컨디션을 봐야겠죠. 네, 지난번에 제가 근데 말도나도의 백업은 그럼 누가 할까? 카를로스 멜렌데스라는 수비수를 또 그렇죠. 말씀드린 선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 현지 기사를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이상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른 회복을 보여서 뭐 아주 좋다 뭐 이런 유형의 기사가 있는 걸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말도나도 선수가 아마 주전으로 뛸 것 같습니다. 수비진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온두라스 입장에서는 밝은 부분이고요. 근데 어두운 부분이 하나 생겼는데 제가 그 당시 말씀드릴 때 A대표 경력을 지닌 장신의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온두라스가 이제 4-1-4-1 같은 포진도 쓰는데 그 포진을 썼을 경우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아주 제격인 선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선수 이름이 케빈 아리아가라는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사실상 가장 눈에 들어올 만한 이번 올림픽에 나오지 않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일단 현지 보도는 기본적으로는 뭐 부상 때문에 이제 못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그 이유가 애매모호해요. 뭐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팀 내에서 뭔가 규율을 지키지 않아서 불화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제 감독이 약간 내쳤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케빈 아리아가 선수는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A 대표까지도 경험이 있는 이 선수 못 나오는 거는 온두라스 입장에서는 어두운 아쉽다. 면이죠. 암이죠. 그래서 제가 온두라스도 사실은 거의 포메이션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 4-2-3-1이라고 봤을 때는 그 알렉스 구이티 골키퍼로부터 웨슬리 데카스, 데닐 말도나도, 호세 가르시아, 크리스토퍼 멜렌데스 요 골키퍼와 수비 라인은 그냥 3월달 그냥 주전 멤버가 그냥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왼쪽 윙어는 루이스 팔마 선수, 오른쪽 윙어는 호세 알레한드로 레이스 선수, 그리고 아마 중앙 미드필더 2명에는 에드윈 로드리게스. 제가 그때 사실상 이 팀의 에이스 같은 선수는 에드윈 로드리게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수와 옆에 이제 케빈 아리아가가 오면 좋았는데 이 선수가 못 오잖아요. 공백을 메울 선수가 그 자리는 아마 조나단 누네스 선수. 이 선수가 좀 멀티로 뛸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측면 수비를 볼 수도 있고 뭐 수비형 미드필더를 볼 수도 있는데 아마 에드윈 로드리게스와 조나단 누네스가 중원 라인을 형성하지 않겠나. 그리고 그러면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와 앞에 공격수가 남잖아요. 4-2-3-1이라고 봤을 때는 요 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와일드 카드를 데려왔거든요. 네. 와일드 카드 선수들과 기존 연령에 맞는 선수들이 약간 경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와일드 카드 하면은 우리가 와일드 카드 데려갔는데 안 쓰기는 좀 곤란하다는 그렇죠.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 온두라스도 와일드 카드 데려간 선수들을 일단 더 먼저 주전으로는 생각을 할 텐데 그 선수들이 확실치 않을 때는 아마 원래 그 자리에 주전 뛰던 그 24세 이하 선수들이 뛰지 않겠나. 네. 그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와일드 카드로 이제 데려온 선수가 원톱 공격수의 제격인 호르헤 벤구체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호르헤 벤구체 선수가 직전 시즌에 바로 끝난 시즌에 포르투갈 클럽인 보아비스타로 임대가 돼서 활약을 했었는데 포르투갈 리그에서 사실상 실패했어요. 득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속절없이 바로 이제 다시 온두라스로 돌아가게 됐거든요. 이 선수가 신장도 좋고 영상을 봤을 때는 제공권이라든가 포스트 플레이도 되면서 약간 유연한 볼 키핑도 되고 여기에 이제 오른발 슈팅력도 상당히 좀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온두라스에서 뛸 때 화면을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아 보였는데 막상 포르투갈에 딱 데려다 놓으니까 실패를 했어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올림픽 무대에서 이 선수가 와일드 카드로서의 값어치를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후안 카를로스 오브레곤 주니어 선수, 더글라스 마르티네스 선수, 원래 이제 연령대에 맞는 공격수들이 원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벤구체 선수와 오브레곤 주니어와 더글라스 마르티네스가 아마 세 명이 경쟁하지 않을까라는, 아니면 좀 이제 교대로 뛴다든지 네네. 이제 그런 생각이 있고, 그 아래쪽에 공격형 미드필더는 그 연령대에 맞는 선수로서는 리고베르토 리바스 선수가 있는데 이 브라이언 모야 선수라는 와일드 카드를 하나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 브라이언 모야 선수는 제가 영상을 봤을 때는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민하고 민첩하면서 이른바 오프 더 볼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볼 없을 때의 움직임, 효율적인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이 상당히 좋으면서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득점력도 굉장히 좋고 또 주변 동료들을 돕는 패스라든가 크로스도 꽤 정확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나 보다 했는데
막상 요 선수의 소속 클럽을 보니까 지금 앙골라 리그에서 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앙골라 리그를 뭐 경시하는 건 아니지만 앙골라 리그에서의 경쟁력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요 모야라는 와일드카드 공격형 미드필더도 약간 애매모호함은 있어요. 근데 이제 모야 선수가 안 될 때는 말씀드렸던 리고베르토 리바스 선수가 그냥 나이 맞는 선수가 들어서면 되기 때문에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온두라스의 관건은 제 생각에는 와일드카드 그 공격 자원 2명, 요 선수들이 어느 정도 해주느냐, 그리고 케빈 아리아가의 빈자리가 표가 나느냐 표가 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 그런 승패가...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조별리그를 봤어요. 근데 사실 우리의 목표는 조별리그만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그 김학범 감독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전에 뭐 조별리그만 할 거야. 그러니까. 8강은 안 하고 4강은 안 할 거야. 뭐 그런 목표는 우승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 모든 이 대회 참여하는 팀의 목표는 금메달일 거고요. 맞아요. 최소 메달권 안에는 들자가 다들 목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별리그만 분석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또 우승을 겨냥하고 있는 강호들이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승 후보는 또 누구 있을지. 액면가로만 얘기하면 네. 한마디로 가장 세 보이는 팀은 스페인입니다. 그거는 진짜 김학범 감독님도 얘기했고 이강인 선수도 또 기자회견에서 스페인 팀 장난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너무 잘 알겠죠. 그렇죠. 이강인 선수 이제 부딪혀 본 선수들이 대다수고 뭐 다 네. 본 선수들 아닙니까? 심지어 이강인 선수 동료도 있고요. 그런데 이 스페인은 제가 좀 놀랐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오지? 이게 또 유로 2020의 또 4강의 주역들이 지금 6명이나 함께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사실 저희 녹화 기준으로 4강입니다. 네. 이제 스페인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그렇죠. 모르거든요. 이제 저희 녹화 이후에 또 4강전도 펼쳐질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유로 멤버가 6명 있어요. 네. 우나이 시몬, 파우 토레스, 에릭 가르시아, 페드리, 다니 올모, 미켈 오야르사발까지 유로 멤버가 너무 많은 거죠. 사실 이 정도면은. 맞아요. 많은데 이 선수들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번에 이 스페인 팀은요. 1996년생에서 시작해서 2001년생 사이에 있는 지금 현재 스페인의 거의 모든 스타들이 망라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스페인 팀은 와일드카드도 이번에 97년생까지가 정규 레귤러 연령이잖아요. 와일드카드도 96년생만 3명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같이 자란 세대죠. 그렇죠. 96과 97은 그렇게 차이가 없고 뭐 연령별 대표도 어차피 또 같이 했던 그 겹치는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96년생만 와일드카드로 했다는 거는 와일드카드를 효율적으로 쓰면서도 전체적인 팀의 분위기는 그냥 하나의 분위기로 가겠다. 특별히 뭐 나이 많은 선수들 뭐 이런 선수들을 쓰지도 않았어요. 네.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도 잘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요번 유로를 보면 스페인이 물론 골 결정력 같은 데는 문제가 좀 있지만 좋은 축구를 계속 할 수 있는 선수들을 배출하고 있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라리가의 문제와도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스페인 대표팀의 문제가 라리가도 요즘 사실 파괴적인 골잡이가 팀들마다 조금 점점 부족해지면서 네네. 조금 문제가 있는데 스페인 대표팀도 약간 그렇죠. 그런데 그 아래쪽에서 이제 행해지는 축구, 압박이라든가 빌드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전히 라리가도 그렇고 스페인 대표팀도 그렇고 좋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은 뭐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 같은데 어찌됐건 일단 와일드카드 3명 96년생들이 마르코 아센시오, 다니 세바요스, 미켈 메리노고요. 요 선수들 중에 특히 메리노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유로에 나가 있어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유로 멤버는 아니지만 거의 유로 멤버에 가까운 네. 선수고요. 이제 이 선수들 유로 멤버 그리고 와일드카드 이 선수들 말고는 이제 주력은 또 21세 이하 대표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하는 선수들이 브라이언 힐, 마르크 쿠쿠레야, 오스카 민게사, 마르틴 수비멘디 같은 선수들인데 얼마 전에 제가 스페인 대표팀 경기를 자주 중계하잖아요. 근데 스페인 대표팀이 이제 유로 직전에 이제 평가전들을 해야 되는데 큰일이 하나 터졌었죠. 스페인 대표팀의 코로나 이슈가 터져버리는 바람에 예정했던 평가전을 A 대표팀이 못 나오는 상황이 저는 사실 제가 중계한 역사 이래 이런 거는 사실 처음 접했거든요. 네. 국제적인 어떤 질병 문제가 터짐으로 인해서 대표팀이 아예 싹 못 나오고 다른 팀을 급조해서 내보내서 상대 대표팀과 평가전을 했어요. 상대가 어디였냐면 리투아니아였습니다. 물론 이제 유럽에서 좀 하위권 팀이기는 한데 스페인으로서는
예정됐던 A 매치를 안 하면은 리투아니아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A 대표팀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자, 거기서 어떻게 했느냐? 21세 이하 대표팀이 그때 이제 21세 이하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대회 끝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21세 이하 대표팀을 그대로 옮겨서 부른 거예요. 너네가 해야 되겠다. 네. A 매치를. 그 대신 이제 요 선수들은 국가대표팀에 데뷔한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날은 A 매치거든요. 이게 청소년 팀이 아닙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스페인 21세 이하 팀이 리투아니아 성인 대표팀을 4대 0으로 이겼어요. 심지어 이건 골 차이도 많이 나게. 리투아니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웠을 경기예요. 네. 물론 이제 장소는 스페인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 핵심이 브라이언 힐, 마르크 쿠쿠레야, 오스카 민게사, 마르틴 수비멘디 같은 선수들인데 이런 선수들은 그대로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 아까 이강인 선수 동료 얘기를 했지만 직전 시즌 라리가에서 좋은 폼을 보여줬던 라파 미르 선수라든가 카를레스 솔레르 선수. 이 솔레르 선수가 이강인 선수 이제 팀메이트 아닙니까? 카를로스 솔레르 선수. 요 선수들을 또 추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유로 멤버에다가 리투아니아를 4대 0으로 이긴 21세 이하 대표 핵심 자원에다가 96년생 우수 선수 3명 와일드카드에다가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폼이 아주 좋았던 선수들 또 연령대에 해당하는 선수들을 몇 명 또 추가를 시킨 너무 심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심하게. 네, 조금 이거는 만약에 이러고 올림픽 성적이 제대로 안 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기도 그 한데. 정도로 스페인은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브라질도 정말 총력을 이 연령대에 맞는 선수들 다 내보내고 와일드카드도 더 심각하게 막 썼으면 브라질도 스페인을 충분히 능가할 수도 있었는데 네. 브라질은 그런데 이제 이번 코파 아메리카에 참여한 루카스 파케타라든가 에메르송 그리고 뭐 호제르 이바니에스, 말콤, 제르송, 페드리뉴, 아이르톤 루카스 이런 선수들은 부상이나 혹은 클럽의 또 반대로 인해서 요 나이대에 해당하는 선수들을 이제 못 쓰는 선수들이 한 7, 8명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브라질도 와일드카드를 뭐 엄청나게 최선을 다했다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할 만큼은 했어요. 일단 다니 알베스 선수가 오는데 네. 이 다니 알베스 선수에 대해서는 뭐 설명이 필요 없지만 요 선수를 보내는 이유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요? 뭐냐면 요 선수가 현재 기네스북 기록 보유자거든요. 무슨 기네스북인가요? 우승 트로피 개수. 아, 다니 알베스 선수는 트로피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현재 기네스북이 인정한 축구 선수들 가운데 최다 우승을 한 개인입니다. 근데 요 선수를 와일드카드 끼워 넣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승하라는 거죠. 그렇죠. 트로피의 부적, 트로피 제조기 다니 알베스와 함께하는 브라질 왠지 금메달이 막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노린 거 아닌가. 그리고 다니 알베스 선수와 더불어서 세비야에서 아주 또 한 두어 시즌 동안 지금 좋은 활약을 했던 센터백인 디에고 카를로스 선수를 또 와일드카드로 선발을 했고 여기에 스페인만큼은 아니지만 브라질도 일단 명단에 지금 보면 코파 아메리카 멤버가 좀 끼어 있습니다. 네. 에버튼의 히샬리송 선수, 아스톤 빌라의 더글라스 루이스 선수 이런 코파 아메리카 대표 멤버가 끼어 있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연령대에 해당하는 선수들이 브라질도 번쩍번쩍한 선수들이 있어요.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마테우스 쿠냐, 안토니, 헤이니에르, 파울리뉴, EPL이라든가 뭐 분데스리가라든가 이런 거 잘 아시는 매니아분들이 또 잘 알고 계실 텐데 물론 안토니 선수는 아약스입니다만 요 선수들은 해당 연령대에서 또 굉장히 최고 고급의 재능들로 이제 또 손꼽히는 제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브라질도 스페인만큼은 조금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다른 팀과 비교하면 이 정도면은 세다. 다만 이제 또 좀 어린 선수들이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자신의 기량의 어떤 과실할지 뭐 이런 의욕이랄지 이런 게 앞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게임은 약간 비조직적으로 좀 흘러가기도 하더라고요. 네. 약간 무질서해지고 그런 부분만 이제 실제 올림픽 본선에서 브라질이 조심하면 역시 브라질도 우승 후보다. 네. 이제 나머지 팀들은 좀 빨리 말씀드리자면 독일이 우니온 베를린에서 멋지게 이제 정착한 베테랑 막스 크루제 선수를 와일드카드 데려왔고 볼프스부르크의 막시밀리안 아놀트, 레버쿠젠의 나딤 아미리 선수. 아미리 선수는 사실은 연령이
거의 뭐 아까 뭐 스페인 와일드카드들과 비슷하게 이 올림픽에 그냥 나오는 선수들과 어울릴 수 있는 아주 네. 자연스러운 연령에 또 아미리 선수를 와일드카드로 합류를 시켰고, 그리고 이제 골키퍼도 플로리안 밀러 골키퍼를 데려왔는데, 이 골키퍼가 지난 시즌에 이제 분데스리가 보신 분들이 쭉 보셨을 거예요. 지난 시즌에 마인츠로부터 프라이부르크에 임대돼서 뛰었었는데 프라이부르크에서 굉장히 좋은 폼을 과시했었거든요. 플로리안 밀러 골키퍼가 이제 다음 시즌부터는 슈투트가르트로 또 이적해서 뛰게 되는데, 어쨌든 골키퍼도 상당히 좋은 선수가 독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멕시코의 티그레스에서 여전히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좀 나이가 많은 공격수기는 합니다만 안드레 피에르 지략 선수를 네. 또 와일드카드로 데려왔고, 마르세유에서는 또 아주 잘했던 스타 출신의 플로리앙 토뱅 선수도 와일드카드로 합류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지략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멕시코 리그에서 뛰고 있고 지금 나이도 좀 많지만 이 선수가 상당한 능력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을 했어요. 어디서 경험했느냐? 클럽 월드컵. 울산 현대 상대로. 네, 울산이 출전했었잖아요. 그런데 진학 선수 아직도 잘한다. 그리고 멕시코 리그에서는 리그 전체 레전드로 손꼽힐 정도로 진학 선수가 멕시코에서 엄청난 또 업적을 꾸준히 남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학은 올림픽 기준에서는 저는 여전히 위력이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도 이제 조심을 해야 될 팀이고, 근데 프랑스는 애초에 사람들이 좀 프랑스 저렇게 나오면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라는 멤버에 비해서는 역시 클럽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맞아요. 그렇게까지는 좀 데려오지 못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주목할 팀 중에 하나가 코트디부아르인데, 코트디부아르. 네, 얼마 전에 발표된 멤버들을 보니까 이 아프리카 참여하는 팀들 중에서는 가장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일단 와일드카드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에릭 바이, AC 밀란의 프랑크 캐시에, 그리고 이제 막스 그라델이라는 공격 자원이 있는데, 이 선수가 예전에 이제 레스터라든가 뭐 리즈, 본머스 이런 데를 쭉 거쳤던 선수고 프랑스 리그에서는 또 상당히 잘했던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막스 그라델, 캐시에, 에릭 바이를 와일드카드로 넣는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코트디부아르는 이번 올림픽에 신경 쓴다. 여기에 이제 뭐 잘 아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요시다 마야, 사카이 히로키, 엔도 와타루 같은 선수들이 이제 와일드카드고, 멕시코는 그 애국자 골키퍼로서 월드컵 할 때마다 인상적인 플레이를 남겼던 기에르모 오초아 골키퍼가 네. 멕시코에 또 와일드카드로 출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올림픽은 전체적으로 성인 레벨의 스타 플레이어들도 우리가 꽤 많이 볼 수 있는 네. 그런 대회가 될 것 같고, 전체적인 팀을 놓고 봤을 때는 스페인만한 팀을 올림픽에서 구경하기란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다. 네. 아직 올림픽 대표팀이 출국은 하지 않았고 17일날 출국하는 걸로 알고 있고, 파주 이제 트레이닝 센터에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평가전도 있잖아요. 평가전은 아르헨티나하고- 아주 잘 잡았어요. 네, 아르헨티나하고 있고 프랑스하고 있으니까 네, 네. 이런 게 또 경험이 될 것 같아서 그걸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프랑스도 제가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 안 했고 또 아르헨티나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두 팀도 사실은 강호죠. 메달권 다크호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약간 와일드카드를 충분히 쓰지는 않고 있고, 그리고 프랑스도 말씀드렸던 대로 클럽들이 하도 반대를 많이 해서 훨씬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나라인데 그 정도까지는 못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강해요. 그렇지만 또 이 연령별 대회는 정말 또 알 수가 없는 것이, 네. 물론 와일드카드가 몇 명 껴있다고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대회에서 또 이른바 미치는 팀들이 나오고, 맞아요. 그 대회에서 결속력을 잘 발휘하는 팀들이 나와요. 그래서 연령별 대회 승부는 사실은 A 대표팀 승부보다도 예측하기가 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아르헨티나도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만난 평가전 상대들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평가전도 잘 보고 또 우리 대표팀도 잘 준비를 해서 또 올림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또 기대를 하면서 다음에 또 올림픽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레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블루에서 뵐게요.